10월 6일 민우의 시선이 이 페이지에 못 박혔다. 글씨가 유난히 꾹꾹 눌러 쓰여 있었다. 수입, 결혼반지 및 폐물 매각, 금은방 85만 원, 지출일, 아내 수술비 일부 납부 50만 원.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출이 6학년 3반 강민우, 중학교 입학금 및 육성회비 대납 35만 원. 교무과에 익명 처리 부탁함. 아, 민우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날 선생님은 민우에게 육성회비 영수증을 건네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민우야, 축하한다. 내가 성적이 좋아서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뽑혔단다. 입학금이랑 육성회비 전액 면제다. 거짓말이었다. 당신의 아내가 수술비가 없어 생사를 오가는 그 절박한 순간에 평생 한 번뿐인 결혼 반지까지 팔아 마련한 돈으로 제자의 앞길을 열어주신 것이었다. 그 피 같은 돈으로 만들어진 길을 걸어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었다. 선생님, 대체 왜 그러셨어요? 민우는 가계부를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 죽여 오열했다. 뜨거운 눈물이 낡은 종이 위로 뚝뚝 떨어져 30년 전 선생님이 흘렸을 눈물 자국 위에 겹쳐졌다.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42층 집무실. 통유리 너머로 쏟아지는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방 안을 감도는 공기는 서늘할 만큼 차분했다. 강민우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손에 들린 크리스털 트로피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2025 대한민국 혁신 경영대상. 대상 수상자 강민우. 조명 아래서 날카롭게 빛나는 트로피의 모서리. 민우는 융으로 트로피 표면을 천천히 닦아냈다. 마치 자신의 성공에 묻은 아주 작은 얼룩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그의 손길은 집요하고 꼼꼼했다. 하지만 정작 트로피에 비친 그의 얼굴은 웃고 있지 않았다. 정상에 올랐다는 성취감보다는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는 허무함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똑똑. 정적을 깨는 노크 소리에 민우는 트로피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들어와. 김 비서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들어와 서류 결제판 대신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건넸다. 대표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조금 전 동창회 총무님께 연락이 왔는데 꼭 좀 전해달라며 신신당부를 하셔서요. 동창회? 내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 알잖아. 민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저으려던 찰나 김 비서가 덧붙인 말에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이셨던 박철수 선생님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박철수 선생님? 30년이라는 세월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이름이 튀어나오는 순간 민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끝을 감추며 김 비서가 건넨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박철수 선생님 위독. 현재 강남요양병원 입원 중이나 병원비 체납으로 강제 퇴원 조치 예정. 가족 없음. 연락 닿는 제자 없음. 활자 몇 개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민우의 가슴을 후벼 팠다. 강제 퇴원, 가족 없음. 기억 속에 그 거대하고 단단했던 선생님이 고작 병원비. 몇 푼 때문에 길거리로 내몰린다는 문장이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나가봐. 민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다. 김 비서가 나가고 다시 정막이 흐르는 방. 민우는 책상 가장 아래쪽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깊은 서랍을 열었다. 중요한 계약서도 기밀 문서도 아닌 낡은 과자 상자가 그곳에 있었다. 상자를 열자 누렇게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보였다. 겉봉투에는 군사우편이라는 흐릿한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펼쳤다. 20여 년 전 훈련소에서 행군을 마치고 퉁퉁 부은 발을 부여잡고 읽었던 그 편지였다. 민우, 이 녀석아. 밥은 잘 먹고 있냐? 훈련이 고되다고 투정 부리지 마라. 땅이 얼어붙는 겨울이 있어야 봄에 피는 꽃이 더 붉은 법이다. 나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다. 아니, 너는 이미 훌륭한 놈이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다치지 마라. 내 제자 강민우, 파이팅! 삐뚤빼뚤한 글씨체 위로 선생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 시절 아버지조차 포기했던 자신을 유일하게 믿어주었던 사람. 성공하면 가장 먼저 찾아가겠노라 수없이 다짐해놓고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성공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미루고 또 미뤘던 약속. 민우의 시선이 화려한 트로피와 낡은 편지 사이를 오갔다. 차가운 크리스털 트로피가 오늘따라 유난히 초라해 보였다.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계셨던 겁니까? 민우는 편지를 구겨질세라 조심스럽게 다시 접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이 눈물에 번진 듯 흐릿하게 일렁였다. 아무것도 안 보이면 눈을 감아라. 그럼 꿈이라도 보일 테니. 민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순식간에 잿빛 시멘트 벽으로 바뀌어 있었다. 30년 전 1995년 겨울,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복도 유리창을 덜컹거렸다.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교무실은 바깥보다 더 추웠다. 6학년 3반 담임 박철수 선생님의 책상 앞. 13살 민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다. 낡은 운동화 앞코가 터져 시린 발가락이 꼼지락거렸다. 이게 뭐냐? 선생님의 굵은 목소리가 떨어졌다. 선생님의 손에는 민우가 밤새 고민하며 쓴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자퇴서, 이유, 가정 형편 및 부친의 병환으로 인한 생계 유지,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공사판 나가면 하루에 일당 3만 원은 준대요. 그거면 아버지 약값도 하고. 쫙.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교무실을 갈랐다. 민우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은 그 커다란 손으로 자퇴서를 반으로 다시 반으로 잘게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누구 맘대로 그만둬. 내가 너 보내준다고 했어?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당장 쌀독이 비었는데 학교가 밥 먹여줍니까? 민우도 지지 않고 악을 썼다. 억울했다. 가난이 죄는 아니라지만 가난은 형벌이었다. 그 형벌을 나누어 질 사람은 13살 가장인 자신뿐이었다. 선생님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더니 민우의 어깨를 와락 잡았다. 낡은 양복 소매 끝 실밥이 터져 너덜거리는 단추가 민우의 눈에 들어왔다.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 오늘부터 내 당직실 청소하고 화단에 물 주고 칠판 당번까지 내가 다 해. 그게 내 수업료다. 알겠냐? 선생님, 토 달지 마라. 그리고 이거. 점심시간 종이 울리자 선생님은 서랍에서 묵직한 보자기를 꺼내 민우 책상 위에 툭 던졌다. 뚜껑이 찌그러진 양은 도시락이었다. 내가 어제 채기가 있어서 밥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힌다. 버리기 아까우니까 내가 처분해라. 남기면 혼난다. 선생님은 대답도 듣지 않고 뒷짐을 진 채 교무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하얀 쌀밥 위에 분홍색 소시지와 계란말이가 가득 덮여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쳤다. 허겁지겁 밥을 입안 가득 밀어넣던 민우는 목이 메어 물을 마시러 복도 수도가로 향했다.
그때였다. 창문 너머 학교 건물 구석진 화단 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익숙한 등이 보였다. 박철수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찬바람을 맞으며 매점에서 파는 100원짜리 납작한 크림빵을 우물우물 씹고 계셨다. 뻑뻑한 빵이 잘 넘어가지 않는지 연신 가슴을 두드리며 차가운 수돗물을 손으로 받아 드셨다. 체하셨다면서. 민우는 입안에 가득 찬 소시지의 짭조름한 맛과 선생님이 삼키고 있는 저 퍽퍽한 빵의 맛이 뒤섞여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선생님의 양복 등판, 하얗게 달아버린 그 낡은 옷감이 유난히 시려 보였다. 민우는 씹던 밥알과 함께 눈물을 삼켰다. 그날 민우는 맹세했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래서 선생님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을 사드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드려야지.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민우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명품 수트를 입고 있지만 선생님은 어디서 무엇을 드시고 계시는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내비게이션의 경쾌한 음성이 무색하게도 민우의 최고급 세단이 멈춰 선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임대 아파트 단지였다. 페인트 칠이 벗겨져 시멘트 뼈대가 드러난 외벽, 복도마다 쌓여있는 연탄재와 잡동사니들. 민우는 번쩍이는 구두 끝에 흙탕물이 튀지 않게 조심하며 곰팡이 냄새가 밴 좁은 복도를 걸었다. 304호. 초인종은 고장나 전선이 삐져나와 있었다. 계십니까? 박철수 선생님 댁 맞나요? 똑똑. 노크를 하고 한참을 기다렸다.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기익. 녹슨 경첩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조금 열렸다. 민우는 숨을 들이켰다. 기억 속의 거인은 온데간데 없었다. 러닝셔츠 바람에 앙상하게 마른 노인. 백발이 성성하고 관절염 때문인지 허리는 굽어 있었다. 굵고 단단했던 팔뚝은 이제 나뭇가지처럼 말라 핏줄만 도드라져 있었다. 선생님, 저 민우입니다. 6학년 3반 반장 강민우요. 노인의 흐릿한 눈동자가 천천히 초점을 맞췄다. 민우의 얼굴을 뜯어보던 눈가에 왈칵 물기가 차올랐다. 민우? 강민우? 네, 선생님. 너무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민우의 손을 잡으려다 말고 자신의 러닝셔츠에 손바닥을 급히 문질러 닦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손을 맞잡았다. 손바닥이 거칠고 차가웠다. 방 안으로 들어선 민우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좁은 방. 우풍이 센 집. 창문에는 비닐이 덧대어 있었고 바닥에 전기장판은 꺼져 있었다. 밥상 위에는 불어터진 라면, 밥그릇과 수북이 쌓인 약봉지들 뿐이었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칠판 지우개가 장식품처럼 걸려 있었다. 선생님이 유일하게 간직한 교직의 추억인 듯했다. 누추해서 앉을 데가 없구나. 차라도 한 잔 줘야 하는데. 선생님은 당황하여 바닥에 널린 빨랫감들을 주섬주섬 치웠다. 성공한 제자의 번듯한 양복과 자신의 초라한 방구석이 너무나 대비되어 선생님은 자꾸만 시선을 피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이건 예의가 아니었다. 감히 선생님을 이렇게 살게 두다니. 민우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두툼한 흰 봉투를 꺼냈다. 급한 마음에 수표와 현금을 닥치는 대로 넣어온 것이었다. 선생님, 당장 병원부터 가시죠. 그리고 좀 따뜻한 곳으로 옮기셔야겠습니다. 이거 우선 급한 대로 쓰십시오.
민우가 봉투를 밥상 위에 내려놓는 순간 선생님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이게 뭐냐? 약소하지만 치료비에 보태세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탁! 선생님의 앙상한 손이 민우의 손을 쳐냈다.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거둬라. 선생님? 내가 널 가르칠 때 돈 버는 법을 가르쳤냐? 사람 되는 법을 가르쳤냐? 선생님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졌지만 눈빛만은 30년 전 자퇴서를 찢던 그날처럼 형용했다. 제자가 잘 커서 찾아온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늙은 스승을 돈으로 동정해? 썩 나가라. 그런 돈 받을 거면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다. 선생님은 격해진 감정의 기침을 토해내며 돌아앉았다. 굽은 등 위로 낡은 러닝 셔츠가 헐떡였다. 민우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의 알량한 성공이 선생님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내고 다시 선생님의 아파트를 찾았다. 선생님은 독한 약 기운 때문인지 곤히 잠들어 계셨다. 민우는 양복 상의를 벗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였다. 어제 선생님이 거절하신 돈 봉투 대신 몸으로 때우기로 했다. 제가 다 치워드릴게요. 조금만 더 주무세요. 민우는 방바닥에 널린 빨랫감부터 걷어냈다. 곰팡이 핀 벽지를 닦고 먼지 쌓인 살림살이들을 정리했다. 그러다 장롱이 구석에 위태롭게 올려진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오래전 사과를 담았던 사과 괴짝이었다. 겉면에 희미하게 보물 상자라고 매직으로 쓴 글씨가 보였다. 보물? 호기심이 인 민우는 조심스레 상자를 내렸다. 묵직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자 퀴퀴하면서도 아련한 종이 냄새가 풍겼다. 가장 위에 놓인 것은 비닐에 쌓인 편지 뭉치였다. 육군 이병, 강민우 올림, 서경대학교 합격 통지서 사본, 민우가 군대에서 대학에서 보냈던 편지와 엽서들이었다. 습기 때문에 글씨가 번지고 종이가 울었지만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셨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 밑에는 누렇게 변색된 대학 노트 한 권이 있었다. 표지에는 1995년 가계부라고 적혀 있었다. 민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1995년. 그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바로 그 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넘겼다. 꼼꼼한 성격대로 10원 단위까지 기록된 선생님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9월 쌀 20kg 35,000원, 연탄 100장 25,000원, 아내 병원비 검사 15만 원, 적자, 옆반 김 선생에게 빌림, 페이지를 넘길수록 적자, 외상, 대출 불가 같은 단어들이 늘어갔다. 선생님의 삶도 민우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치열한 전쟁터였다. 그리고 운명의 10월 5일 아내 수술비 잔금 독촉 전화 받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10월 6일 민우의 시선이 이 페이지에 못 박혔다. 글씨가 유난히 꾹꾹 눌러 쓰여 있었다. 수입, 결혼반지 및 폐물 매각, 금은방 85만 원, 지출일, 아내 수술비 일부 납부, 50만 원,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출이, 강민우 6학년 3반, 중학교 입학금 및 육성회비 대납, 35만 원, 교무과에 익명 처리 부탁함. 아, 민우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날 선생님은 민우에게 육성회비 영수증을 건네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민우야, 축하한다. 내가 성적이 좋아서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뽑혔단다. 입학금이랑 육성회비 전액 면제다.
거짓말이었다. 당신의 아내가 수술비가 없어 생사를 오가는 그 절박한 순간에 평생 한 번뿐인 결혼 반지까지 팔아 마련한 돈으로 제자의 앞길을 열어주신 것이었다. 그 피 같은 돈으로 만들어진 길을 걸어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었다. 선생님, 대체 왜 그러셨어요? 민우는 가계부를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 죽여 오열했다. 뜨거운 눈물이 낡은 종이 위로 뚝뚝 떨어져 30년 전 선생님이 흘렸을 눈물 자국 위에 겹쳐졌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민우야, 거기서 뭐하냐? 왜 울어? 잠에서 깬 선생님이 부스스한 눈으로 민우를 내려다보고 계셨다. 민우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가계부를 본 선생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이리 줘. 내가 그걸 왜 보고 있어? 선생님은 황급히 다가와 민우의 손에서 가계부를 낚아챘다. 30년 전에 치부를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우는 가계부를 뺏긴 빈손을 허공에 둔 채 바닥에 이마를 박고 엎드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민우야, 왜 이래? 일어나라. 응? 사모님 수술비도 모자라셨으면서 반지는 왜 파셨어요? 제 인생이 뭐라고? 선생님 인생을 저당 잡히셨어요. 왜? 민우의 절규에 선생님은 들고 있던 가계부를 힘없이 떨궜다. 선생님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떨고 있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우야. 그때 아내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었지만 너는 세상이 지켜야 할 희망이었다. 나는 반지를 팔았지만 덕분에 너라는 보석을 얻지 않았느냐. 그러면 남는 장사지. 안 그러냐? 덤덤하게 내뱉는 선생님의 그 말이 민우의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다. 민우는 옷소매로 눈물을 벅벅 닦아내고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다. 잠시 후 민우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을 세숫대야에 가득 담아들고 나왔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가만히 계세요. 제발이요. 민우는 선생님을 억지로 자리에 앉히고 바지단 아래로 드러난 앙상한 발목을 잡았다. 선생님이 기겁하며 발을 빼려 했지만 민우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다. 양말을 벗겨내자 드러난 선생님의 발. 발톱은 두껍게 뭉개져 있었고 발바닥은 평생을 서서 일한 교사 특유의 굳은 살로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은 관절염으로 심하게 휘어 있었다. 이 못생기고 아픈 발로 30년 전 그날 민우를 찾아 달동네 언덕길을 오르셨을 것이다. 민우는 따뜻한 물에 선생님의 발을 담갔다. 뜨겁진 않으세요? 따뜻하구나. 아주 따뜻해. 민우는 비누 거품을 내어 선생님의 발을 씻기 시작했다. 굳은 살 박인 뒤꿈치를 문지르며 휘어진 발가락 사이사이를 닦으며 민우는 다시 흐르는 눈물을 대야 속에 뚝뚝 떨어뜨렸다. 선생님의 발등 위로 제자의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섞였다. 선생님, 이제 이 발로 힘든 길 다니지 마세요. 제가 업어드릴게요. 제가 모실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지 마세요. 세족을 마친 민우는 수건으로 물기를 정성스레 닦아냈다. 그리고 챙겨온 쇼핑백에서 구두 상자를 꺼냈다. 최고급 가죽으로 만든 발볼이 넓고 푹신한 맞춤 수제화였다. 신어보세요. 민우가 무릎을 꿇은 채 선생님의 발에 구두를 신겨드렸다. 낡아 빠진 슬리퍼 대신 반짝이는 구두가 선생님의 발을 감쌌다. 저한테 30년 전에 빵 사주시면서 그러셨죠. 가난 끊어내라고. 저 약속 지켰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민우가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선생님이 제 숙제 검사해 주셔야죠. 오래오래 사시면서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봐 주세요. 선생님은 말없이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30년 전 교무실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았다. 그래, 참 잘했다. 내 제자 강민우, 참 잘했어. 계절은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언 땅을 녹이는 따스한 봄으로 향하고 있었다. 종합병원 본관 뒤편의 작은 정원. 목련 꽃망울이 수줍게 터질 준비를 하는 산책로를 따라 민우는 천천히 휠체어를 밀었다. 공기가 참 달다. 밖이 이렇게 좋은 줄 미처 몰랐구나. 박철수 선생님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웃었다. 여전히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었지만 민우가 지극정성으로 모신 덕분에 얼굴에는 제법 화색이 돌았다. 낡은 러닝 셔츠 대신 민우가 사들인 따뜻한 캐시미어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 훨씬 편안해 보였다.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우가 벤치에 휠체어를 세우고 그 앞에 마주 앉았다.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뭐냐? 철수 꿈나무 재단 설립 인가서입니다. 선생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 이름으로 된 재단이라니. 나는 그런 거 받을 자격 없다. 아니요. 받으셔야 합니다. 이 재단 선생님이 만드신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민우는 선생님의 거칠고 마른 손을 꼭 잡았다. 30년 전 선생님이 제게 주셨던 그 도시락, 몰래 내주신 그 등록금. 그게 씨앗이 되어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그 씨앗을 더 많은 아이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부디 이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선생님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봄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민우야. 네, 선생님. 사랑은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내게 준 것이 강물이라면 너는 그것을 바다로 흘려보내야 한다. 그게 나에 대한 진짜 보은이다. 알겠느냐? 민우는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달 동네 공부방 앞 철수 꿈나무 재단 사랑의 간식 나눔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트럭 앞에서 민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길게 줄을 서서 제잘거렸다. 자, 여기 있다. 맛있게 먹고 힘내라. 민우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눈을 맞추며 간식을 건넸다. 비닐 포장지 속에는 하얀 크림이 가득 든 둥근 빵과 우유가 들어 있었다. 와, 크림빵이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한 아이가 빵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그 아이의 까까머리와 해진 점퍼를 보는 순간 민우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30년 전 교무실 창밖 화단 구석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퍽퍽한 크림빵을 찬물로 넘기시던 그 젊은 날의 선생님 모습이 아이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다. 선생님, 보고 계시죠? 당신이 자신에게 내어주었던 그 따뜻한 도시락의 온기가 이제 수백 개의 크림빵이 되어 아이들의 언손을 녹이고 있었다.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유난히 파란 하늘 아래 목련 꽃잎 하나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그의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마치 참 잘했다는 선생님의 손길처럼 그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멈춰있던 끝나지 않은 숙제가 비로소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제자의 감동적인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